2022년을 맞아 프리미어 프로 100분 기초 강좌를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 무료 기초 강좌 100분을 들으시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서 기본적인 편집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프리미어 프로 100분 기초 강좌 1강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촬영한 파일을 보관하는 방법, 보관한 파일을 프리미어 프로에 가져오고 이 가져온 파일에 기본적인 컷 편집을 하고 자막이나 제목을 달고 목소리하고 배경음악 보정하고 유튜브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을 하셨어요. 이 촬영한 소스가 있고 음악 소스도 있고요. 사진 이미지도 있고 내가 만들 영상에 들어갈 다양한 소스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폴더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2022년 1월 6일 이후 유튜브 자료를 모아놨습니다. 그 이전 유튜브 자료는 외장하드에 이제 꽂아놓고 각각 컨텐츠별로 이렇게 날짜를 쓰고 롤 자막 영상 편집, 날짜 쓰고 화면 분할 이렇게 해서 폴더별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2021년도까지 제작했던 거는 외장하드에 집어넣고 다시 C 드라이브에 2022년 1월 6일 이후 유튜브 자료를 폴더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소개 영상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소스와 배경음악과 완성본까지 이 폴더 안에 집어넣습니다. 왜 폴더로 정리해야 되는지는 영상 말미에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초 편집 20분 완성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촬영한 소스, 또 다른 촬영한 소스, 온에어 로고 PNG 파일, 또 프리미어 프로 로고, 또 컴퓨터 자판 JPG 파일, 배경 음악에 들어갈 소스를 이렇게 폴더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성본도 이 폴더 안에 집어넣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어 프로 2022 버전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2019 이상 버전이면은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기 크게 문제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프로젝트는 영상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영상을 레포트에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레포트를 쓰기 위해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레포트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있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는 도서관과 같은 곳이에요. 내 영상을 만들 다양한 음악 소스, 영상 소스, 이미지 소스들을 보관하는 보관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여시고 이제 이름을 쓰고 위치를 잡아주셔야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 위치입니다. 아까 우리가 폴더를 만들었죠? 그 폴더에 꼭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아까 만들었던 폴더를 클릭하고 폴더 선택을 눌러줍니다. 이 다양한 영상 소스들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쳐줍니다. 저는 기초 편집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상 제목은 아닙니다. 기초 편집 완성.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거는 아래에 있는 확인을 누르기 위해서 지나가시다가 중간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메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우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메뉴 있는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빈 공간 위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 상단에 있는 풀다운 메뉴가 먼저 보이고요. 이 풀다운 메뉴는 클릭을 하면은 메뉴들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풀다운 메뉴라고 하고 상단 메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작업 메뉴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 메뉴들은 뭐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메뉴들이 이게 다가 아니고요. 편집할 때 필요한 메뉴들, 영상의 색상을 바꿀 때 필요한 메뉴들, 또는 오디오를 바꿀 때 필요한 메뉴들인데요. 이 상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패널이라고 하는데 이 패널들을 내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패널들은 어디에 다 모아 있냐면 상단 풀다운 메뉴의 창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여기 작업 메뉴가 안 보이신다면 상단의 창으로 가셔서 저하고 똑같은 패널들을 이렇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편집 작업 환경에서 많이 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편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편집에 필요한 패널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있는 패널들에 반도 안 씁니다. 사실은 이게 익숙해져도 사실은 반도 안 쓰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서 패널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안 쓰는 패널들을 정리하고 심플한 작업창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왔으면은 이 프로젝트가 내 영상 소스들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레포트 영상을 만들 소스들을 프로젝트에 가져와야 합니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패널에 미디어 브라우저, 라이브러리 이렇게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을 클릭을 하시고 이 공간에 다양한 소스들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쉽게 가져오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까 만들었던 폴더
폴더에 이 PRPROJ 이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 파일은 빼고 소스들을 컨트롤 눌러서 열기를 눌러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프레임 속도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우측으로 해서 가져온 소스들이 잘 왔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모아놓은 도서관에 왔으니 레포트를 써야 되겠죠? 시퀀스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영상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레포트가 시퀀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시퀀스를 꼭 만들어야 되나요? 예, 꼭 만들어야 됩니다. 시퀀스를 만들어야 타임라인에서 컷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음악 파일하고 사진 파일하고 이렇게 합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시퀀스가 내 최종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이름을 내 최종 영상, 마지막으로 출력할 영상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자동으로 만들기와 수동 만들기가 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보다 쉬운 자동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미디어를 여기로 끌어 시퀀스를 생성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 촬영했던 소스를 찍고 드래그 타임라인으로 드롭 하시면은 이렇게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퀀스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타임라인 왼쪽 위에 이 시퀀스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이름을 치지 않았는데요? 예, 이름을 치지 않아도 시퀀스 이름은 내가 처음 드래그 드롭한 소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 아이콘이 틀린 시퀀스가 만들어집니다. 이 아이콘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 타임라인 창과 비슷하게 생겼죠? 이 타임라인 창과 비슷하게 생긴 이 아이콘은 소스 아이콘이 아닙니다. 이 밑에는 영상 소스, 음악 소스, 사진 소스들이 있는데 이 아이콘, 타임라인과 흡사한 모양을 가진 아이콘은 시퀀스 아이콘입니다. 근데 이름이 내 소스하고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우측 마우스에서 이름 바꾸기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종 영상에 이름을 붙이시면 됩니다. 아까 프로젝트하고 같은 이름을 쓰겠습니다. 기초 편집 완성이라고 쓰시고 빈 공간, 이런 데 빈 공간을 클릭을 해주시면 시퀀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왼쪽에도 내 시퀀스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름이 바뀐 게 보이실 것입니다. 자, 이제 타임라인에서 컷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컷 편집 때 주로 쓰일 메뉴들은 이 툴바 메뉴입니다. 타임라인 툴바라고 하는데요. 아마 프리미어 프로는 알려져 있는 그래픽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쉬운 프로그램에 속합니다. 이게 메인 툴바인데요. 이 메뉴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임라인 창에 촬영한 소스를 드래그 드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트랙이 생깁니다. V1 트랙은 비디오 트랙이고요. A1 트랙은 오디오 1 트랙입니다. 이 소스는 이렇게 같이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묶여서 다니고요. 오디오 2, 오디오 3는 뭐냐면은 여기다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고 효과음도 넣을 수 있고 또 다른 음악 소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A4, A5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디오 소스도 이 다른 영상도 이 위에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다른 영상이 보이죠? 이게 다른 사진 같은 것도 여기 위에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제 아이콘 같은 것도 V3 트랙에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길게 늘려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영상도 놓을 수 있습니다. V4, V5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드래그 드롭하면 계속 늘어납니다. 선택해서 델리트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프리미어 프로 타임라인에 V1 트랙과 오디오 트랙은 이렇게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안 되고 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이 뒤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이전에 있었던 음원과 그 부분의 비디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잘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겹쳐서 놔서 실수를 했습니다. 어도비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실수했을 때는 컨트롤 Z입니다. 제가 지금 한 번 실수했기 때문에 컨트롤 Z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컨트롤 Z가 0타인 상태에서 컨트롤 Z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겹쳐져 있던 영상들이 겹쳐지기 전으로 돌아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컨트롤 Z를 기억해 주세요. 횟수에 조심해 주시고요. 한 번 실수했으면 딱 한 번만. 자, 촬영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디게이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인디게이터 위치하는 위치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인디게이터는 머리 부분을 잡고 찍고 이동을 해도 되고 여기 라인 부분을 잡고 이동을 해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상단에 이렇게 눈금자 있는 위치에서 내가 인디게이터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앞부분에 클릭을 해주시면 인디게이터 와서 딱 붙습니다. 이 끝부분을 보고 싶다 하시면 끝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눈금자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인디게이터가 와서 붙어서 그 위치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재생하는 법은 스페이스바, 자판에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재생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고 이 준비하는 부분은 당연히 잘려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 음원 파일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하는 방법은 A1 트랙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확대하는 방법입니다. 확대하는 방법은 아래 스크롤이 있죠. 두 개의 원이 있는데 두 개의 원 간격을 줄여주면 이게 화면이 커지고요. 이게 화면이 커지는 것입니다. 파일이 길어진 게 아니고 두 원의 간격을 좁히면 확대가 되고요. 간격을 넓히면 이 타임라인이 축소가 됩니다. 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자판에서 우측에 있는 숫자 패드 말고요. 상단에 있는 숫자 패드 중에서 제일 우측에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가 있죠.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확대 축소가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이 패널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패널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타임라인 패널의 외곽 라인이 파랗죠. 만약에 프로그램 패널 빈 공간을 클릭해서 프로그램 패널을 활성화시키고 타임라인 패널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 여기 프로그램 패널에서 어떤 메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이렇게 외곽 라인이 파랗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화면이 확대되고 축소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계속 아무 말이 없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 틀리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 클래스 오네아입니다. 2022년부터 자, 여기 부분에 맞게 들어갔는데요. 제가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 클래스 안녕하세요 여기 부분부터 이제 맞았습니다. 여기부터 쓸 거고요. 그럼 이 앞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 앞부분은 없애야 되겠죠? 자, 없애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좀 줄이고 자, 앞부분은 어떻게 없애느냐? 이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요. 항상 기본이 선택 도구입니다. 이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앞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꺾기 표시가 납니다. 이 꺾기 표시가 난 상태에서 찍고 왼쪽 마우스 찍고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손을 딱 놓으면은 인디게이터인데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손을 놓으면은 인디게이터 위치에 정확하게 영상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없어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 클래스 오네아입니다.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오죠. 이 앞부분이 이제 잘린 거죠. 빈 공간을 없애자면 이렇게 까만 화면이 이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빈 공간 없애는 방법은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됩니다.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빈 공간이 없어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 클래스 오네아입니다. 이렇게 영상이 제대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화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뒷부분에서도 이번에 인디게이터 여기다 놓고 이 뒷부분을 자르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 둘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립의 끝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우측 꺾기 표시가 되고 찍고 인디게이터 위치에서 손을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타임라인에 스냅 키가 눌려져 있어서요. 인디게이터 근처만 가도 딱 붙습니다. 자, 그럼 뒷부분이 이렇게 잘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중간 부분을 없애보겠습니다. 이 중간 부분이 이게 이만큼 쉬었죠. 이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없애고 싶어요. 자, 중간 부분은 드래그를 할 수가 없죠. 드래그해서 가져오면 이만큼 또 없어지잖아요. 여기 없애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툴바 보시면은 면도날처럼 생긴 자르기 도구가 있습니다. 이 자르기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인디게이터 위치를 클릭을 하시면 정확히 인디게이터 위치가 잘립니다. 여기도 인디게이터를 뒤로 미루고 이 부분 자르고 싶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자르기 도구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클립을 분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꼭 선택 툴로 항상 바꾸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델리트 누르고 그러면 이렇게 이 부분이 없어지고 까매지죠. 자, 까만 것도 역시나 선택하고 델리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없애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인디게이터 위치 이동하고 자르기 도구 잘라주고 인디게이터 이동하고 자르기로 잘라주고 선택 도구를 바꾸고 비디오와 오디오는 비디오만 클릭을 해도 선택이 되고요. 오디오만 클릭해도 이렇게 둘 다 선택이 됩니다. 델리트 누르고 빈 공간 델리트 누르고 이게 기본 컷 편집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글자를 치고 싶습니다. 글자를 치는 방법은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해서 글자가 들어가고 싶은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한 다음에 글자 치는 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텍스트 툴 클릭하고 모니터 창으로 마우스 올리셔서 이 모니터 창 공간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는데 클릭을 딱 한 번만 하셔야 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2번 하고 3번 하고 하면은 여러 개 글자가 생기는데 내가 어디서 글자를 만들었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클릭하셨으면은 이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100분 기초 강좌라고 쳤습니다. 2022 버전에서는 마지막 글자가 잘 들어오는데 혹시 마지막 글자가 물려 있으신 분들은 좌판 상하 좌우 키 중에서 우키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래요. 우키를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쓰셨으면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우선은 마우스를 조용히 갖고 내려오셔서 선택 툴로 바꾸셔야 합니다. 자, 선택 툴로 바꿔야지 이 글자가 수정이 됩니다. 어떤 게 수정이 되느냐? 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크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글자 안에 있는 박스 공간을 클릭하시고 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왼쪽 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동을 하시면 이 중간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빨간 선이 나오고 스냅이 먹어서 중간에 위치하기 쉽게 바꿔집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를 폰트하고 색깔을 바꾸고 싶습니다. 폰트하고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이쪽에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 소스 패널이 있고 그 옆에 효과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에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열어보시면 효과 컨트롤 패널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 컨트롤 패널이 활성화가 되는데 혹시 이게 안 되셨다면 여러분이 모니터 창에 글자를 치는 순간 여기 V2 트랙에 이렇게 핑크색의 상자가 생겼습니다. 이 상자는 이게 글자 상자입니다. 이 글자 상자가 선택이 안 돼 있으면 효과 컨트롤의 내용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글자 상자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선택 툴로요. 그러면은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글자 상자는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이를 원하는 대로 늘리시면 됩니다. 자, 이 글자를 클릭 다시 하시고요. 이 왼쪽에 효과 컨트롤 패널을 보시면은 여기 텍스트 메뉴에 우측 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이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모든 메뉴들이 나옵니다. 이쪽에 스크롤이 있어서 스크롤 밑으로 내리시면 더 다양한 메뉴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폰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폰트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양한 폰트가 있죠. 마음에 드시는 폰트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7이 있습니다. 이 7이 글자의 색깔인데 요 네모 색깔 박스를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원하는 색상이 있습니다. 빨간색이 좋은지 파란색이 좋은지 이곳에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라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보라색을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큰 네모 상자에 보라색의 다양한 명도와 채도의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도가 높은 보라색을 선택할지 아니면 좀 밝은 보라색을 선택할지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글자가 원하는 색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글자 외곽 라인에 선을 원하시면 선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흰색으로 돼 있어서 흰색 선이 생겼는데요. 이 흰색 선 또한 이 네모 박스를 클릭하고 하늘색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1로 돼 있죠? 이것을 5 엔터 치시면 5만큼 큰 외곽선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배경이라고 있습니다. 배경을 체크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박스 색깔이 지금 회색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제가 이 배경색을 클릭하고 흰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 박스가 나옵니다. 흰색 박스의 불투명도가 75%인데 이걸 100%로 하면 완벽하게 불투명한 박스가 되고요. 이 불투명도를 이렇게 낮추시면 이렇게 투명한 박스가 되는 것입니다. 뒤에가 비치는. 여기 보시면 이건 박스의 크기입니다. 이 박스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 박스의 모서리입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영역을 체크를 하시면 여기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 색깔 또한 그림자답게 새까만 색으로 선택을 해주고 하면 이렇게 새까만 그림자가 생기는데 여기도 불투명도가 있어서 이걸 100%로 하면 진한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건 그림자가 맺히는 방향이고요. 그림자와 글자와의 거리, 그림자의 퍼지기, 그림자가 외곽 라인이 단단하게 하든가 외곽 라인을 뽀샤시하게 하든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까지 다 하셨으면은 배경음악을 넣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운받은 배경음악을 찍고 A1 트랙에 겹쳐서 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A2 트랙으로 드래그 드롭 하겠습니다. 자, 배경음악이 너무 짧다면 배경음악을 계속 이렇게 갖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여기는 이게 배경음악이 기니까 마찬가지로 없애야 되겠죠? 끝부분을 선택 툴 상태로 잡고 드래그 하면 길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더 프리미어 프로 100분 기초 강좌를 시리즈로 차례차례 자, 배경음악도 나오고 제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배경음악은 소리가 너무 크고 제 목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유튜브에 올렸을 때 적당하게 배경음악 소리는 줄이고 내 목소리는 키우고 싶죠. 자, 이것도 자동으로 됩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작업 메뉴 중에서 이제 편집이 끝났고요. 오디오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오디오를 클릭해 주시면은 오디오를 고치는데 필요한 패널들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 있는 기본 사운드 패널에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디오 원 트랙에 있는 메인 대화 목소리죠. 메인 대화 목소리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전체 오디오 원 트랙에 있는 목소리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기본 사운드인 상태에서 대화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전 설정이 있습니다. 이 설정에서 여러분 여성이면은 균형 맞춤된 여성 음성, 남성이면 균형 맞춤된 남성 음성을 눌러주시면은 기본적인 편집을 유튜브에서 듣기 적당하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자, 이제 배경 음악을 줄여야 되겠죠?
배경음악이 되는 오디오 2트랙을 전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 배경음악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는 음악이죠, 여러분. 여기 음악을 클릭하시고 사전 설정에서 균형 맞춤된 배경음악 눌러주시면, 자, 들어볼까요? 인디케이터 놓고 강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총 100. 배경음악은 소리가 줄고 목소리는 커진 걸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배경음악이 더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클립 볼륨이 있죠? 이 볼륨을 좀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갈 예정입니다. 유튜브를 촬영, 목소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드래그하고 조금 더 키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씩만 늘려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유튜브에 최적화된 파일 형태로 출력을 하셔야 되겠죠? 2022년 4월부터 프리미어 프로의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기 워크스페이스도 달라졌는데요. 워크스페이스를 꺼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작업 공간 탭 표시를 체크를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를 보실 수 있고요. 작업 영역 편집을 누르시면은 필요한 메뉴들을 이쪽으로 드래그 드롭해서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이나 어젠 분리가 필요 없으면 여기 표시 안함에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편집, 색상, 효과, 오디오, 제가 만든 온에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셔도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온에어가 나오고 편집, 색상, 효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내보내기는 2022년부터 여기 상단 왼쪽에 내보내기 아이콘이 하나, 둘, 세 번째에 나타났고요. 이전처럼 파일 내보내기로 하셔도 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보내기를 눌러서 유튜브로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메뉴도 생겼는데요. 기존처럼 내보내기를 하실 때는 여기 미디어 파일을 체크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제목을 쓰시고 위치를 달아주시고 여기 어댑티드 하이 비트레이트를 체크를 해주십니다. 유튜브용이라는 사전 설정은 없어졌고요. 어댑티드 하이 비트레이트를 누르시고 이 비디오를 여셔서 이 기타에 보시면은 1920, 1080 풀 HD 30프레임/세컨일 경우 유튜브 측에서 제시하는 목표 비트 전송률은 8비트인데 보통 업로드 시 해상도 저하를 겪게 되므로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2배 이상 업로드를 합니다. 2배면은 목표 비트 전송률이 16일 텐데 저는 좀 더 넉넉하게 한 25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미디어 인코더로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보내기 하셔도 됩니다. 출력 파일의 자료가 여기 공개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내보내기 하거나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기 하셔서 영상을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튜브용으로 바로 업로드하는 것은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채널을 추가를 하셔서 로그인을 하셔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업로드하시면 여기서 만들어진 영상이 바로 업로드가 됩니다. 이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전에 사용을 했던 미디어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해서 확인을 제가 한번 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고요.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하실 분들은 이걸 체크하시고 계정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렌더링이 돼서 자, 비디오를 내보냈습니다 표시가 나오고 이제 다 내보내졌습니다. 프리미어 화면을 최소화하시고 만들었던 폴더에 가시면 기초 편집 20분 완성 영상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 파일 저장하기를 누르셔서 꼭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시고요. 화면을 닫으시고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초보분들을 위해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날 영상을 좀 다시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PROJ 프로젝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게 파일을 여시면 내가 저장했던 그 상태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컷 편집이 더 필요하면 역시나 또 여기서 자르기 툴로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선택해서 델리트, 빈 공간 델리트 하는데 델리트가 안 되죠. 자, 밑에 있는 배경음악 파일 때문에 그러는데 이럴 때는 밑에 있는 배경음악 오디오 2트랙을 잠가 주시고요. 선택하고 델리트 하시면은 이 밑에 있는 배경음악은 전혀 상관없이 밑에 있는 배경음악까지 잘리면은 이게 음악이 뚝 끊겨서 좋지 않겠죠? 이 배경음악은 건들지 않고 잠기지 않은 트랙들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동하고 자르고 이동하고 자르고 선택 툴로 선택하고 델리트 빈 공간 델리트. 자, 마이너스 눌러서 전체 보면은 음악 파일이 어떻게 됐어요? 자, 음악 파일이 이제 길어졌죠? 그럴 때는 역시나 잠금을 끄고 음악 파일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줄이고 다시 또 파일 내보내기로 영상을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의 모든 파일을 폴더로 정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영상 소스와 음악 소스를 가져오는데 가져온 영상과 음악 소스는 진짜 원본이 아니고 마치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과 같이 아이콘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이 파일 자체는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컴퓨터를 옮기시거나 뭐 다른 데서 열어보실 때 이 파일만 가져가시면 여기에 있는 영상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이동하실 때나 뭐 다른 사람한테 파일을 보내실 때는 여러분은 이 폴더째로 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간단하게 나간 텍스트 툴, 글자 쓰는 거, 이 자막 쓰는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자막도 쓰고 제목도 쓰고 좀 더 쉽게 자막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를 위한 100분 강좌 많이 사랑해주세요. 편집 클래스 오네어입니다. 2022년을 맞아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들을 위한 100분 무료 기초 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2강 프리미어 프로 자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강에서 프리미어 프로 20분 완성을 했었죠. 그때 자막을 짧게 나갔는데 오늘은 이 자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그래픽 패널 사용법, 프리미어 프로의 수치 입력 방식, 그라데이션 글자 만드는 법, 한 클립에 다양한 글자 만드는 법, 자막 쓸 때 꼭 바꿔야 하는 메뉴, 손쉬운 자막 쓰기, 다 완성한 자막 모양 바꾸고 위치까지 바꾸기, 무료 폰트 추천 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0분 무료 강좌 1강에서 기본적으로 자막 쓰는 법을 했었죠. 타임라인 툴바 제일 하단에 타입 툴을 사용해서 클릭을 하고 한글로 글씨를 쓴 후 이 글씨를 수정하기 위해서 꼭 이동 툴로 바꾸고 왼쪽에 있는 효과 컨트롤 패널로 가서 텍스트 메뉴에서 우측 방향키를 눌러서 서브 메뉴를 꺼내고 폰트라든지 색깔을 바꿨었죠. 텍스트를 이렇게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바꾸셔도 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컷 편집이 모두 끝나신 후 이제 자막 작업을 위주로 작업을 하겠다 하실 때는 상단에 있는 작업 메뉴 중에서 캡션 및 그래픽을 눌렀을 때 나오는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유는 기본 그래픽 패널이 가운데 정렬 메뉴도 있고 또 스타일 메뉴라고 해서 전체 모든 자막에 내가 바꾸고 싶은 색깔이나 폰트나 크기를 적용할 수 있는 메뉴도 이 기본 그래픽 메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니터 창에서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그래픽 패널에서 주로 텍스트 작업을 하는데요. 우선 자막은 인디게이터 위치에 들어갑니다. 자막이 들어가고 싶은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놓으셔야 되는데요. 정확히 이 클립이 시작하는 위치에 자막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인디게이터를 이 클립의 정확히 앞에 둬야 되겠죠. 그럴 때 쓰는 편리한 키들은 상하 좌우 키입니다. 상키, 하키 하면은 이렇게 트랙의 대상 지정을 한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시킨 트랙에서 눌렀을 때 그 클립의 끝과 시작점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V2 트랙의 클립에도 시작점에 멈춰서고요. V1 트랙에도 멈춰서죠. 오디오 트랙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클릭간 건너뛰기를 상하키로 할 수 있고 좌우키는 한 프레임씩 뒤로 한 프레임씩 앞으로 하는 키입니다. 자막을 쓰실 때 주로 상하키로 정확한 클립의 시작점에 자막을 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 인디게이터를 제일 앞에 두고요. 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 클래스 오네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 클래스 오네어입니다가 나오죠. 제가 문자 도구 툴인 상태로 모니터 창을 한번 클릭해서 안녕하세요 편집 클래스 오네어입니다를 쳤습니다. 이 글자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이동 툴로 바꾸시면은 크기가 수정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시죠. 기본 그래픽 패널의 편집 패널로 들어왔습니다. 이동 툴로 바뀐 상태에서는 이 편집 패널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자막에 주로 에스코 드림체를 쓰기도 하고요. 노토산스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게 너무 얇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노토산스와 에스코 드림체는 두께 선택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블랙까지 이 두께를 편하게 고르실 수 있고요. 에스코 드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9단계의 두께 변화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에스코 드림체로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여러분이 보시기 편하게 노란색으로 하고요. 여기 있는 메뉴들은 1강에서 설명드렸죠. 1강을 시청 못하신 분들은 1강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클릭해서 배경색을 검정으로 바꿔주고 불투명도를 높여주고 배경 크기를 키워주고 배경 모서리를 둥글게 해줘서 텍스트 작업을 완성을 했고요. 이 자막을 이 모니터 창의 정 가운데, 가로로 가운데에 놓고 싶습니다. 자, 가로로 가운데 놓는 방법은 여기 있는 정렬 및 변형에서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세로 가운데고 두 번째는 가로 가운데입니다. 가로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가로를 정확하게 가운데에 위치해 줍니다.
세로 위치는 내가 정하면 되는데요. 요 밑에 이제 화살표에 X축, Y축 위치를 잡는 게 나옵니다. 지금 361.5라고 써 있는데 자, 어도비 그래픽 프로그램은 숫자를 바꿀 때 입력식으로 370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Z 슬라이딩 방식으로 수치를 바꾸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바로 Y축이 이제 세로죠. 세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X축은 가로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자, Y축 수치를 늘리면은 이미지나 글자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이것을 늘리는 방법은 1020이라고 치는 게 아니고 이 Y축 수치에서 클릭을 하고 우측으로 슬라이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왼쪽 마우스 누른 상태로요. 자, 왼쪽으로 슬라이딩 하시면 자막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900이 어느 정도 위치인지 당연히 저도 모르죠. 이것을 슬라이딩을 왼쪽 오른쪽 해보면서 모니터 창을 보고 적당한 위치에 자막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자, 텍스트는요 여러분 이게 영상이 아니고 사진이기 때문에 이 선택 도구 이동 툴인 상태에서 클립의 끝에 가져가면은 꺾기 툴이 나오고 꺾기 툴이 나오면은 원하는 시간만큼 자막 길이를 늘리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모양 메뉴로는요. 여기 선을 추가하는 방법과 색을 그라데이션으로 바꾸는 방법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배경을 살짝 지우고 선을 놓고 싶을 때 선을 체크를 합니다. 흰색 선이 들어갔는데 너무 얇아서 역시나 보이지 않죠? 여기서도 클릭을 하고 우측으로 슬라이딩 하시면은 원하는 두께의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제가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하나 더 눌러서 선을 추가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17보다 더 두껍게 이렇게 하는 거겠죠? 지금 텍스트가 에스코 드림체라 외곽이 조금 딱딱해서 별로 안 이뻐 보이긴 하는데 여기 좀 더 부드러운 주화체 같은 걸로 바꾸면은 눈에 확 띄는 자막이 완성이 됩니다. 글자 폰트가 바뀌었을 때는 수치가 같더라도 글자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로로 가운데를 다시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도 줄 수 있어요. 선을 체크 해제하고요. 텍스트 폰트를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쉽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제가 7에서 색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색을 눌러주면 여기 단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단색은 한 가지 색이죠. 방금 보시는 노랑처럼요. 근데 선형 그라데이션, 방사형 그라데이션이 있습니다. 자, 선형 그라데이션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색 이상을 그라데이션 할 수 있습니다. 색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있는 지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연두색에서 흰색 지붕 선택하고 주황색 색상 클릭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추가로 보라색을 넣고 싶으면 보라색이 넣고 싶은 위치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집이 또 생깁니다. 이 위치에서 색상 보라색을 클릭하고 이쪽 큰 박스에서 다양한 보라색의 명도 채도 중에서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간격을 이렇게 좁혀주시면은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 그라디언트 되는 과정이 없이 초록에서 보라색으로 변하는 과정이 없이 바로바로 색이 바뀌는 색의 변화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없애고 싶으시면 잡고 밑으로 잡아 당겨 주시면 중간에 넣었던 색상 집이 없어집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라데이션 텍스트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된 그라데이션 메뉴입니다. 이전에는 그라데이션 만드는 게 좀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보통은 텍스트를 치시고 이 자간을 좀 줄여주셔야 좀 더 이렇게 줄여주셔야 글자의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 정도, 한 마이너스 30, 40 이 정도 보통 저는 줄이게 됩니다. 방사형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원추 형태의 그라데이션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렇게 원이 생기죠. 원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메뉴입니다. 단색으로 다시 바꿔주고요.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클립당 글자를 꼭 같은 색으로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택 툴로 바꾸시고 더블 클릭하셨을 때 빨간색으로 글자가 바뀌는데요. 필요한 부분 편집 클래스만 파랑으로 바꾸고 싶다면 편집 클래스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폰트도 이렇게 이 부분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 도구로 바꿔주시면은 글자를 정확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이전으로 놓고 자, 제가 자막을 쓸 때 꼭 바꿔야 하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여기 가운데 맞춤 메뉴입니다. 이 가운데 맞춤을 텍스트를 모니터 창에서 가운데 놓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맞춤은 글자 내용을 수정할 때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글자가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왼쪽 맞춤은 왼쪽을 기준으로 글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냐면 가운데 맞춤 누르면은
이 내 텍스트가 모니터 창에서 정 가운데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가로로 가운데를 눌러서 가운데로 위치해 주고요. 보통 텍스트 자막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예쁘게 폰트하고 배경색을 정했는데 또 다시 다른 텍스트를 쳤을 때 이 위치가 세로로 가운데는 맞출 수 있지만 높이가 이게 틀려지잖아요. 그리고 크기도 좀 틀려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또 다시 작업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 이 텍스트를 왼손으로 Alt를 누른 상태로 오른손으로 마우스로 찍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텍스트가 복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복사한 텍스트를 꼭 타임라인 창에서 선택을 하셔야 이 두 번째 복사한 텍스트를 이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의 텍스트가 하얗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수정을 하시면 이전의 텍스트 내용이 수정이 되고요. 이렇게 두 번째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서 하얗게 활성화시키시고 수정을 하셔야 두 번째 내용이 바뀝니다. 이동 툴로 더블 클릭하셔서 항상 수정은 어떻게 해요? 이동 툴인 상태로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내용을 바꾸시면은 이전하고 같은 위치에 같은 디자인의 자막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안 하시고 왼쪽 정렬, 원래 있는 왼쪽 정렬인 상태에서 이 자막을 이렇게 복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막을 이동 툴로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정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게 왼쪽을 기준으로 글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땐 또 다시 세로로 가운데를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고 가로 가운데를 눌러주신 것을 복사를 하시면은 이게 이동 툴로 바꾸고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글씨를 치셔도 세로로 가운데를 또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막 작업을 쭉 하실 때는 텍스트 가운데 맞춤을 꼭 눌러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보통 자막을 쓸 때 사실은 이렇게 Alt로 복사해서 쓰기도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자막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이걸 지우시고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늘린 다음에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자르기 툴로 잘라주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지 클래스 오네어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말이 나오죠. 잘라주고 2022년을 맞아 2022년 맞아 프리미어 프로 100분 기초 강좌를 프리미어 프로 100분 기초 강좌를 무료로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무료로 시리즈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22년을 맞아 수정해야 되겠죠? 그럼 이 클립을 꼭 선택을 하시고 선택 툴인 상태로 더블 클릭하시고 라고 써주시고 꼭 이동 툴로 다시 바꾸시고 픽스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동 툴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텍스트 툴로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텍스트를 다 치시고 나서는 꼭 다시 선택 툴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도 인디게이터도 이제 같이 이동을 하셔야 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것만 클릭을 하시면은 인디게이터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항상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이 클립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디게이터를 이동하셔서 내가 고치고 싶은 클립 위치에 인디게이터를 놓으신 상태에서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 모니터 창을 더블 클릭해서 써주시고 다시 선택 툴로 바꿔주셔서 픽스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인디게이터를 수정하고 싶은 클립 위치에 놓고 클립을 선택을 하고 이동 툴인 상태로 글자를 쓰고 다시 선택 도구를 클릭해서 픽스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막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자막이 필요 없고 이 위치에서 다시 자막이 들어가고 싶다면 역시나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또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막 작업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 완성하고 보니 이 자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어요. 크기도 좀 줄이고 색깔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있는 기본 그래픽 패널의 편집의 스타일에서 한 번에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무 클립이나 자막 클립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바꾸고 싶은 대로 바꿔주세요. 자, 기본 그래픽에서 안녕하세요 편집 클래스 오네어입니다. 여기서 글자를 치시면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폰트를 주화체로 바꿔줬고요. 배경은 검정으로, 글자는 흰색으로 바꿔주고 크기도 100으로 줄여줬습니다. 가운데 정렬은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후 여기 보시는 스타일에서 스타일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름을 치셔도 되고 안 치셔도 되고 새 자막이라고 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방금 만드신 새 자막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프로젝트 패널에 새 자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새 자막을 다른 자막에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 자막들을 선택 툴로 모두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새 자막을 드래그 드롭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막이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만드신 자막의 위치는 스타일로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위치를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역시나 이것도 한 클립을 원하는 위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위치로 바꾸실 때 이쪽에서 바꾸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 있는 효과 컨트롤 창으로 가셔서 효과 컨트롤 창 배터 모션에서 여기 위치가 또 X축, Y축이 있습니다. 여기 정렬 및 변형의 X축, Y축과는 다른 위치인데요. 여기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여기 모션에서 바꾸셔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의 위치를 좀 더 내가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위로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축을 올려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자막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벡터 모션을 클릭하고 컨트롤 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창에서 나머지 자막 클립을 다 선택하신 후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이 자막이 다 이렇게 위치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전체 영상의 자막을 다 다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음성인식 자동 자막 작업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2021 15.4 버전 이상에서 이 음성인식 자동 자막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자동 자막 작업은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 자막 작업이 굉장히 편한데 이 음성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몇 개만 글씨를 쓰겠다 하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치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전체 영상에 내가 모두 자막을 달겠다 하실 경우는 음성인식 자동 자막 작업하는 방법을 익히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금 치신 텍스트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은 경우는 또 위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눈누라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서 눈누라고 치시면은 나오고요. 그래서 어그로체를 예를 들어서 어그로체가 마음에 든다 하셨을 때는 어그로체를 클릭을 하시고 라이센스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영상에서 쓸 수 있다고 나오고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거를 쓰셔야지 폰트의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 자막 작업에서 보셨던 에스코 드림체도 여기서 다운받은 거고 노토산스체도 여기서 다운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상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를 위한 100분 무료 강좌 2강 장마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초보자들이 자막 작업을 할 때 쉽게 하는 오류 4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막을 하실 때 많이 하시는 실수 4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2022 버전에서 맞춤법 검사가 안 됩니다라는 표시가 자꾸 뜨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텍스트 패널, 왼쪽에 있는 텍스트 패널의 그래픽에서 여기 점 3개가 있죠. 이 점 3개를 열어보면 맞춤법 검사가 체크되어 있으신 분은 이게 자꾸 맞춤법을 검사하라는 경고창이 뜨게 이것처럼 맞춤법 검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렇게 경고창이 자꾸 뜨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춤법 검사를 체크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맞춤법 검사 창이 뜨지 않을 것입니다. 자막을 수정하실 때 꼭 선택 도구인 상태에서 타임라인 창에 그 클립을 선택하고 모니터 창의 자막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블 클릭하시면은 아까 선택 도구가 문자 도구로 바뀌어요. 타입 툴로 바뀌고 글자를 바꾸실 수 있고 이동 툴로 픽스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 위치에서 새로운 자막을 이 텍스트와 겹쳐서 추가로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이제 V5 트랙에 새로 글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번에는 이라는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내가 여기 타입 툴을 눌러 새로 글씨를 쓰실 때 이상하게 여기에 저는 클립이 하나 더 생기길 바랐는데 클립이 생기지 않고 이 정말요라는 글자가 어디 들어갔냐면 아까 이번에는 이란 글자를 선택하시고 이쪽 그래픽 패널을 보시면 정말요가 이번에는과 같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렇게 세트로 묶여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원하지도 않게 원래 있었던 클립에 들어갔을까? 그것은 원래 있었던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클립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모든 글자가 다 글로 들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디게이터가 이 원래 있었던 글자 위치에 있고 원래 있었던 글자가 선택이 되었다면은 다음번 쓰는 글자가 이 클립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 원래 있었던 글자 클립이 선택되어 있더라도 인디게이터 위치가 이렇게 벗어나서 있으면은 이 글자를 벗어나서 있다면 여러분께서 글자를 치셨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새로운 미음, 니은, 이응 클립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영역 안에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고 싶으실 때는 꼭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 클립이 해제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글자를 치시면 이 위에 클립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 정말로 이제 없애야 되죠. 정말로 선택하고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편집에서요. 자, 똑같이 Alt를 눌러서 복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역시나 이동 툴로 더블 클릭해서 얘는 위치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이번에는 정말요 이렇게 같이 시간차를 두고 나오는 텍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텍스트 툴로 누르셨을 때 클릭을 하시고 텍스트를 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드래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프리미어는 이렇게 이 드래그한 상자가 커지지가 않고 요 안에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요 안에만 글씨를 쓰겠다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으나 보통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서 자막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클릭만 하시고 자막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타임라인 툴바는 보여지시는 툴 외에 여기 하단에 세모난 아이콘이 있는 메뉴에서는 왼쪽 마우스로 꾹 눌러주시면 한 1초 정도 눌러주시면 이 메뉴와 비슷한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클릭을 하셔야 될 타입 툴을 꾹 누르셔서 세로 문자 도구를 본인도 모르게 클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세로로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클래스 오네아입니다. 2022년을 맞아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100분 무료 기초 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3강 타임라인의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을 복사하거나 붙이기를 할 때 원하는 트랙에 바로 집어넣는 트랙 대상 지정, 클립을 일정 부분 끼워 넣기 위한 트랙 활성화, 다른 영상 끼워 넣는 두 가지 방법, 타임라인 유의사항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은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으로 나눌 수 있고요. 비디오 트랙은 영상이 되고 오디오 트랙은 소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배경 음악이나 효과음이나 이런 거를 오디오 트랙에 집어넣고요. 오디오 소스 같은 거는 비디오 트랙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비디오 트랙에는 V1, V2, V3 내가 클립을 올린 개수만큼 트랙이 만들어지고요. 이 트랙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먼저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바다 영상을 제일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제일 위로 올리자 V6 트랙이 생겨납니다. 이 V6 트랙이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 있었던 트랙들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제일 위에 비디오 트랙에 해상도가 시퀀스만큼 큰 영상이 들어오면 밑에 있는 트랙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위에 있는 트랙들을 사이즈를 줄여서 같이 사용을 하는데 사이즈 줄이는 방법은 모니터 창에서 더블 클릭하시면은 외곽 라인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파란색 라인과 동그라미 점들이 있는 크기 조정 메뉴가 나오고요. 아무 하얀 점이나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영상을 가져와서 더블 클릭을 했는데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외곽 라인이 안 나왔다면 그것은 이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내 시퀀스 해상도보다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여기 맞추기에서 화면을 한 25%나 10%로 줄이시면 이게 외곽 라인이 이제서야 보입니다. 이렇게 커서 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점이나 잡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추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3개의 메인 영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전 트랙은 이렇게 파랗게 활성화가 됐는데 새로 가져온 영상은 파랗게 활성화가 안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거는 뭘까? 이 파란 거는 뭐냐면요. 트랙 대상 지정을 키거나 끄는 것입니다. 트랙 대상 지정은 주로 어떨 때 쓰냐면요. 1강에서 자르기 도구로 이렇게 자르고 선택 도구로 선택해서 델리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컨트롤 K라는 단축키를 쓰게 됩니다. 컨트롤 K 누르면 지금 여기 인디게이터를 살짝 치워보시면 전체가 잘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 잘라지는데요. 이 잘라지는 기준은 내가 여기서 파랗게 활성화시킨 트랙만 잘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2개를 활성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인디게이터를 여기에 놓고 다시 컨트롤 K를 눌러보겠습니다. 컨트롤 K를 누르자 아까와는 틀리게 위에 2 트랙은 잘리지 않고 밑에 파랗게 활성화시킨 트랙만 잘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활성화가 되었지만 클립이 없으니까 잘리지가 않았고요. 컨트롤 K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컷 편집할 때 많이 쓰이는 상하키, 자판에서 상하키가 클립의 끝으로 가는 단축키가 있죠. 근데 내가 만약에 V1 트랙만 킬 경우는 V1 트랙에 있는 클립의 끝만 갑니다.
V2 트랙, 3 트랙, 4 트랙까지 클릭을 했으면은 해당 트랙의 클립의 시작점에 모두 다 멈춰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 지정 메뉴 중에서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한 클립을 저 뒤에 복사해서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클립을 복사하는 방법은 요 바다 이미지입니다. 자, Alt를 누른 상태로 왼손으로 Alt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고 드롭해주면 이렇게 똑같은 것이 복사가 같은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을 때는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면 되지만 화면의 저 끝에 이 끝에 가져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줄이게 되는데 그럼 너무 작아서 선택조차 안 돼서 Alt로 끌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Alt로 찍었다가 이렇게 하면 저쪽 뒤로 가지도 않아서 이렇게 가져왔다가 또 줄여서 이렇게 또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타임라인이 이렇게 길 때 저 끝으로 가져갈 때는 Alt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선택해서 이 클립을 컨트롤 C 하면 좋습니다. 화면을 줄이고 인디게이터를 저 끝에다 놓고 화면을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서 컨트롤 V를 하는데 이 전체 트랙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 제가 V7 트랙에 넣고 싶습니다. 그런데 컨트롤 V를 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보통 V1 트랙에 여기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V7 트랙에 넣고 싶다면 컨트롤 Z하고 모든 활성화된 트랙들을 다 꺼주시고 V7 트랙만 활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V를 하시면 원하시는 V7 트랙에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단축키들이 어느 트랙에 적용할지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축키를 쓸 때 그 단축키가 어떤 트랙에 들어갈지 주로 쓰여진다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건 또 뭘까? 여기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요것은요. 프로젝트 패널에 있는 클립을 집어넣을 때 영향을 미치는 메뉴입니다. 영상의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클립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 이전에 어떻게 집어넣으셨어요? 이렇게 찍고 이게 드래그를 해서 집어넣으셨죠. 컨트롤 Z하고. 근데 이렇게 집어넣을 때 기존에 있었던 트랙에 이렇게 집어넣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제일 앞부분에 이 영상을 집어넣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넣어버리시면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앞부분의 영상들은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클립은 겹쳐 놓으면 안 된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를 다 선택해서 이것을 뒤로 미루고 이 앞부분에 영상을 갖다 넣으시게 되겠죠. 근데 갖다 넣으려고 보니까 아직도 더 이게 긴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선택을 해서 뒤로 밀어야 되는데 뒤로 밀다 보면 선택되지 않은 어떤 클립이 같이 겹칠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컨트롤 Z.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어떤 클립들을 타임라인에 가져올 때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자, 첫 번째는 위아래 상하 키를 눌러서 정확히 인디게이터 위치, 이 위치에 클립의 앞부분에 놓고요. 이 위치에 내가 이 영상을 넣고 싶습니다. 이 뒤에 클립들 다 미루고 그 사이에 끼워 넣고 싶은데요. 그때 하는 방법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 영상을 찍고 드래그 인디게이터 위치에 원하는 V1 트랙에 드롭하시면 이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클립은 잘리지 않고 뒤로 쭉 밀려서 다시 영상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클립을 드래그 드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이 영상이 좀 길어요. 저는 이 영상에서 자동차가 나와서 사라지는 데까지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타임라인 창에서 다시 컨트롤 K를 눌러서 자르기 하고 없애고 여기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이 클립을 잘라서 가져오겠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해당 클립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 클립은 상단에 있는 패널 중에 소스 패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소스 패널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여기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로 소스 패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영상 중에서 저는 이 자동차가 있는 부분만 쓰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는 이 자동차가 있는 부분에 여기도 인디게이터가 있죠. 인디게이터를 놓고 시작 표시를 누르고요. 여기 시작 표시를 누르고 이 자동차가 없어지는 구간까지 가서 종료. 여기 종료 표시를 누릅니다. 그럼 이 구간이 선택이 됐고 저는 이 구간만 필요합니다. 역시나 인디게이터를 상키 눌러서 여기 위치에 놓고 이 위치에 넣고 싶은데 이 위치 중에서 특히
V1 트랙에 넣고 싶습니다. 이전 영상들은 다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요. 그럴 때는 여기서 이번에는 제일 앞에 있는 삽입 및 덮어쓰기를 위한 소스 패치라는 요 구간을 선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위에 선택이 되어 있죠? 이것은 밑을 클릭해 주시면 밑에가 활성화됩니다. 여기 있는 두 번째 트랙 활성화는 모두 다 한꺼번에 선택이 되지만 제일 앞에 있는 삽입 및 덮어쓰기를 위한 소스 패치는 하나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걸 선택하면 다른 게 없어지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전 위에 클립들을 모두 잠금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잠금 표시를 하면 위에 클립들은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고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V1 트랙을 활성화시켜 주시고 이 영상을 이제 가져와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삽입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삽입 키. 삽입과 덮어쓰기가 있는데 무조건 삽입 키를 주로 쓰시게 됩니다. 자, 삽입 키를 눌러주시면 어떻게 해요? 위에 영상은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V1 트랙에 제가 원하던 V1 트랙에 이 동일한 자동차 영상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패널에 있는 일정 부분의 영상을 원하는 트랙에 넣을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삽입 및 덮어쓰기를 위한 소스 패치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이걸 잠금 표시를 안 하고 이것을 이 위치에서 삽입 키를 눌러서 집어 넣으셨으면은 이 위에 있는 트랙들도 다 뒤로 밀리겠죠?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타임라인 코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제일 우측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것은 프레임입니다. 그 앞에는 초, 분, 시간이 되겠습니다. 초, 분, 시간은 아시는데 프레임은 뭘까? 프레임은 1초를 보통 30프레임으로 설정이 되는데요.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로젝트 패널 창에서 시퀀스 아이콘이 있죠. 이 시퀀스 아이콘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초당 29.97이라는 프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9.97은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임라인 촬영용 시퀀스 영상은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입니다. 초당 30프레임짜리 영상이라 하면 24프레임 상하 좌우키 중에서 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25프레임, 26프레임, 27프레임, 28프레임, 29프레임, 30프레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10초에서 11초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인디게이터 위치를 정확한 시간 위치에 놓고 싶을 때도 쓰는데요. 인디게이터를 2초의 위치에 놓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고 2점을 누르시면 엔터 치시면 정확히 2초 위치에 인디게이터가 들어갑니다. 내가 인디게이터를 10프레임 위치에 넣고 싶을 때는 10 엔터 치면 10프레임 위치에 들어가고요. 2분 10초 위치에 넣고 싶으시면 2점 10점 엔터 누르시면 2분 10초 위치에 인디게이터가 정확히 위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시면 타임라인 코드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하면 또 바뀌고 컨트롤 누르고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혹시나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셨을 때는 컨트롤 누르고 다시 눌러주시면은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타임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눈 표시가 있죠. 이 눈 표시를 끄시면은 이 영상이 안 보이는 거 보이시죠? 눈 표시를 끄시면 영상이 안 보입니다. 아, 내가 V6 트랙에 있는 영상이 뭐였지? 궁금하시다면 눈을 꺼보시면 없어지는 것이 그 트랙의 영상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오디오 트랙인데요. 오디오 트랙의 뮤트는 음소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뮤트를 꺼주시고 오디오 원 트랙을 솔로 S를 눌러주시면 편집이 더 어렵게 느껴지실 자, 이렇게 오디오 원 트랙만 사운드가 들리게 됩니다. 솔로를 꺼주시고 뮤트를 다 꺼주시면 원래는 것도 힘든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배경음악과 말소리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프리미어 프로의 타임라인의 비디오 트랙은요. 차근차근 영상을 쌓아나가신다는 생각으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V1 트랙에 메인 영상이 들어가고요. V2 트랙에 저는 조종 레이어라고 해서 이렇게 색감을 바꾸는 이렇게 눈을 가려보면은 이렇게 색감이 바뀌죠. 이 색감을 바꿀 수 있는 조종 레이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세 번째 트랙에는 눈을 띄워보면 여기 편집 클래스 온에어라는 아이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연습하느라고 이렇게 다 잘게 잘랐지만 이것은 PNG 파일입니다. 이게 PNG 파일은 JPG처럼 사진 이미지죠. 사진 이미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타임라인 창에서 PNG 파일 이런 걸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길이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임의로 정해진 길이고요. 원하는 길이만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V3 트랙엔 제 아이콘이 있고요. V4 트랙에는 이렇게 자막을 넣습니다. 타임라인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냅 키가 꺼지는 것입니다. 자, 보통 클립을 이렇게 가져올 때 스냅 키가 있어서 밑에 있는 클립의 시작점과 새로 가져오는 클립의 시작점을 맞추기가 용이합니다. 클립을 줄일 때도 위에 있는 클립 길이만큼 맞출 때 자동으로 스냅이 생성이 돼서 길이 맞추기가 용이한데, 여러 번 작업하시다가 실수로 스냅을 끄셨을 경우는 요거를 길이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확대를 하고 이렇게 잘 맞춰야 됩니다. 클립을 새로 가져올 때도 위에 있는 클립 바로 다음에 시작을 하고 싶은데 요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스냅 키가 꺼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된 선택입니다. 보통 비디오 클립과 오디오 클립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이동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데, 연결된 선택이 꺼져 있을 때는 비디오 클립 따로 오디오 클립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이동을 할 필요도 있으나 의도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이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고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결된 선택은 항상 켜져 있는 게 좋고요. 오디오만 삭제하고 싶을 때는 선택하고 델리트하면 비디오까지 같이 삭제가 되니까 Alt를 누른 상태로 오디오만 클릭해서 델리트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를 끄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퀀스 중첩 또는 개별 클립으로 삽입 또는 덮어쓰기는 이렇게 여러 클립을 하나로 묶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립 전체를 앞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전체에 효과를 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복사해서 다른 데 쓰고 싶을 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모두 선택을 하셔서 우측 마우스 중첩을 눌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말이라고 이름을 치겠습니다. 이것은 중첩된 시퀀스라고 해서 새로운 시퀀스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클립이 여러 개 있었던 게 하나로 뭉쳐지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프로젝트 창에 인사말이라는 새로운 시퀀스가 생겼습니다. 이 인사말이라는 시퀀스는 이렇게 드래그 드롭하면은 이렇게 또 다른 클립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폴더로 묶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중첩을 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창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 중첩된 인사말 시퀀스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따로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다시 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시퀀스 중첩 또는 개별 클립으로 삽입 또는 덮어쓰기를 꺼주시고 중첩 시퀀스를 가져오셨을 때 중첩하기 이전에 있었던 개별 시퀀스 상태로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2년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를 위한 100분 기초 강좌 타임라인 총정리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컷 편집을 쉽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타임라인 필수 단축키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100분 기초 강좌를 매우 혼신의 힘을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정도 하고요. 여러분께서 응원해주시면 정말 힘이 납니다. 가끔 나오는 광고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타임라인 필수 컷 편집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강좌 못지않은 퀄리티로 영상 편집을 쉽게 가르쳐드리는 편집 클래스 오나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초보자분들을 위한 100분 무료 기초 강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5강 프리미어 프로 필수 단축키 5개면 된다입니다. 이 5개의 단축키를 사용하신다면 단축키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편집 시간이 한 3배는 빨라지실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한영 통합 버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선택 툴은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축키 V입니다.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대상 트랙을 파랗게 활성화시킨 트랙에서는 좌판에서 상하 키를 누르시면 각 클립에 앞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킨 트랙 안에서는요. 자, 이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프리미어 프로 단축키 5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디게이터 위치에 있는 전체 트랙 자르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에 여기 자르기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자르셨죠. 근데 이렇게 자르시지 않고 컨트롤 Z 0타인 상태에서 컨트롤 K를 누르시면 파랗게 대상 지정된 트랙은 다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잘렸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모든 클립은 새로 시작하는 점 위치에서 여기 FX 조그만 박스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그마면 FX 박스가 안 보이는데 좌판에서 플러스 키를 눌러서 확대를 해보시면 모든 클립의 앞부분에는 FX 조그만 박스가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K로 자르고 인디게이터를 치우지 않아도 여기 전체가 다 잘린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한 클립 한 번에 없애고 뒤에 있는 클립들 앞으로 가져오기입니다. 선택을 해서 없애고 싶으시죠? 이 선택해서 없애는 게 선택하고 델리트, 빈 공간 델리트가 아니고 컨트롤 Z, Z 해서 이렇게 전체 선택하시고 Shift 델리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Shift 델리트요. 지금 말씀드린
전체를 자르는 컨트롤 K와 시프트 델리트는 단축키를 이렇게 두 개를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 K도 손이 작은 사람은 한 손으로 이렇게 잘 닿지가 않고요. 시프트 델리트는 두 손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키는 단축키를 변경하셔서 하나의 키로 만드시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거는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디게이터 앞부분을 한 번에 없애주고 뒤에 있는 클립들을 가져와주는 Q키입니다. 자, 인디게이터를 여기다 놨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클립들을 다 없애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컨트롤 K 누른 다음에 선택해서 시프트 델리트 누르셔도 되지만 컨트롤 Z 이 두 번 누를 거를 한 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디게이터 위치 앞에 있는 클립들을 한 번에 없애는 것입니다. 바로 Q키입니다. 자판에서 0타인 상태로 Q를 누르시면 인디게이터 위치 앞부분에 있는 모든 클립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트랙들이 서로 앞부분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디게이터의 앞부분은 어디냐? 여러분이 만약에 전체 트랙을 파랗게 대상 지정을 하셨으면은 인디게이터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앞 클립이 됩니다. 지금 V6 트랙에 있는 클립이 제일 앞부분에 나뉘어져 있죠. 지금 이 경우 Q를 누르면 이 구간이 모두 없어지고 뒤에 있는 클립들이 다 앞으로 가져와지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Q. 자, 보시면은 V6 트랙을 기준으로 뒤에 있는 클립들이 다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V6 트랙이 아니고 여기 V2 트랙, 제일 가까운 V2 트랙 기준으로 이 부분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은 V6 트랙의 대상 지정을 꺼주셔서 얘만 까맣게 놔주시고 나머지는 켜주신 상태로 Q를 누르신다면 V6 트랙을 제외한 제일 가까운 V2 트랙 기준으로 여기가 잘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볼까요? Q 누르면 자, 요 기준으로 이렇게 잘려지고 여기 와서 붙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디게이터 앞부분을 자를 때도 있지만 인디게이터 위치 뒷부분을 자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요 구간을 없애고 뒤에 있는 클립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역시나 인디게이터 위치를 놓아주시고 Q 옆에 있는 W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보실까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뒤에 있는 클립들이 다 와서 붙고 그 구간은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디게이터 위치가 여기 있는데 지금 V6 클립의 다음 클립의 시작은 여기 위치고요. V3 트랙은 여기죠. 가까운 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구간에 같은 경우는 여기 구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W를 누르시면 이 구간이 요만큼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수 단축키 네 번째, 실수로 너무 많이 클립을 없애버렸을 때 쉽게 살릴 수 있는 컨트롤 키입니다. 제가 여기를 잘랐는데 좀 앞부분을 많이 자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전체를 선택해서 뒤로 밀었다가 이동 툴인 상태로 마우스를 해당 클립의 끝으로 가져가서 잡아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롭죠. 자, 이것의 단축키는 바로 여기 있는 잔물결 편집 도구인데요. 이쪽으로 클릭을 안 하셔도 이동 툴인 상태로 해당 클립의 끝부분에 가져가시면 빨간색 꺾기 표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시면 이 빨간색 꺾기가 노란색 꺾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미루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늘렸을 경우 뒤에 클립이 잘리지 않고 뒤로 밀어납니다. 그러니까 뒤에 클립에 손실 없이 원하는 클립을 늘릴 수가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단축키로 말씀드렸던 컨트롤 K 있잖아요. 전체 트랙 자르기. 근데 여기서는 전체 트랙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대상 지정을 한 트랙에서만 이렇게 잘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컨트롤 K를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손으로 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물론 손이 크신 분들은 쉬우시겠지만 저는 한 번에 닿기도 힘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단축키를 컨트롤하고 K 두 개 누르는 것보다 하나를 탁탁탁탁 누르면 훨씬 시간이 빨라지겠죠. 이렇게 단축키를 바꿔서 쓰시면은 참 편한데 제일 많이 쓰는 컨트롤 K하고 시프트 델리트 단축키 재지정해 보겠습니다. 클립 전체를 자르는 것은 상단의 시퀀스에 편집 추가입니다. Add Edit. 여기 단축키가 지정돼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컨트롤 K로 지정돼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C로 돼 있죠. 제가 단축키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단축키를 변경하면 되냐? 상단에 있는 편집 메뉴에서 키보드 단축키, 키보드 숏컷을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돋보기 툴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컨트롤 K 이름이 편집 띄고 추가였죠. 그래서 한글로 편집 띄고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시퀀스 안에 편집 추가 메뉴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C라고 집어넣는데요. 이것을
없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컨트롤 K가 나와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편집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편집 추가가 나와 있죠? 여기 컨트롤 K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편집 추가 글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회색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컨트롤 K 부분을 한 번 더 누르시면 까맣게 활성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C를 누르시는데 C가 안 들어가죠. 왜냐면 한글 타자이기 때문입니다. 영타로 바꾸신 다음에 C를 누르시면 C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 단축키는 여기 타임라인 창에서 여기 자르기 툴인데 자르기 툴을 컨트롤 K를 아시면 자르기 툴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자르기 툴의 단축키인 C로 바꿨습니다. 이것을 픽스 시키는 것은 빈 공간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C로 만들었던 단축키를 다시 컨트롤 K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편집 추가로 다시 들어가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C가 돼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편집 추가 누르고 C를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컨트롤이라고 CTRL을 아무리 눌러도 컨트롤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컨트롤을 영타로 타자를 치는 것이 아니고 자판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K키를 눌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컨트롤 K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를 없애시고 컨트롤 K만 남기시고 빈 공간 클릭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디게이터 옮기고 C 자르기로 훨씬 빠르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랐다면은 필요 없는 구간을 없애야 되겠죠. 자, Shift 델리트가 되는데 Shift 델리트 또한 두 손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C 옆에 있는 X로 바꿨는데 X라는 단축키가 기존에 있지만 제가 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단축키를 뭐로 설정할지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키보드 단축키로 들어가셔서요. 여기서 클립을 없애는 것은 한글 이름이 잔물결 삭제입니다. 한글로 잔물결 해보시면은 편집에 잔물결 삭제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Shift 델리트가 있고 X를 이렇게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같습니다. 이게 Shift 델리트가 있었던 곳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빈 공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빈 까만 칸이 나옵니다. 회색 칸이 아니고 까만 칸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X 영타로 꼭 영타로 X를 눌러주시면 X키가 들어가고 역시나 빈 공간 한번 클릭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클립을 X를 누르시면 한 번에 없어지는 편리함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팁. 지금 이 팁은 트랙이 V1 트랙 하나 있을 때 쓰시면 좋습니다. 여러 개의 트랙이 있을 때는 이것이 먹지가 않는데요. 자, 지금 저는 인디게이터가 이동하는 곳 위치에서 제가 선택을 안 해도 클립이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제가 굳이 선택을 이렇게 클릭을 안 해도 인디게이터를 이동을 하면은 자동으로 얘가 클릭을 안 해도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바로 X키 누르면 바로 없어집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인디게이터 위치에 해당 클립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것은 바로 상단에 있는 시퀀스 메뉴에서 재생 헤드를 선택 항목 앞에 배치 메뉴입니다. 요거를 클릭 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도 선택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선택을 해야 이제 선택이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하는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퀀스에서 재생 헤드를 선택 항목 앞에 배치를 누르시면 인디게이터가 이동하는 곳마다 선택이 자동적으로 그 클립이 자동적으로 되고요. 근데 이렇게 클립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제일 위에 클립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클립을 선택하고 싶을 땐 다른 클립을 다시 눌러줘야 되는데요. 아무튼 참고를 해주세요. V1 트랙 하나만 편집을 하실 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디게이터 위치마다 해당 클립이 선택이 되고 선택하는 수고 없이 바로 X키를 눌러서 딜리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Q C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X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게 되겠죠. W 없애고 싶은 클립은 X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100분 무료 기초 강좌 이번 단축키 편을 끝으로 막을 내리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알려드릴 건 더 많은데 기초 강좌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2022년 5월부터는 프리미어 프로 100분 무료 중급 강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초 강좌에서 하지 못했던 시퀀스 수업 또 키프레임의 애니메이션 심화 방법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영상 작업을 언제나 응원하는 편집해서 오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